자, 오늘 지난 시간에 간목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을목. 자, 을목이를 하는 것은 간목은 그때 이제 이 밭에다 씨를 뿌렸더니 뿌리가 내려가는 형상이 간목이다. 그 다음이 이것이 상자갑이라고 하는 게 감춰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새을자라고 그러죠. 새을자. 그래서 일단 날아다니는 새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저것이 새싹이 나와서 이제 구부러지는 형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똑바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휘는 영향을 하는 것을 을목에 한다. 꼬불꼬불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을목의 가장 큰 특성은 이제 우리가 음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을목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간목 같은 데 말씀드렸지만 집착의 화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을목의 가장 특성은 등나개가. 그래서 감고 올라가는 거죠. 감고 올라가는 등나개가. 그래서 그 등나무 등자에 등나무 라자를 감고 올라가는. 그래서 꼽을 감고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을이 굉장히 어떤 한번 감으면 내려오지를 않는다 이런 성격 때문에 굉장히 집착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우리가 간목을 우리가 동량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초목이라고 그러죠. 화초목. 그래서 화초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꽃, 화초, 그 다음에 등나무, 그 다음 관목, 그 다음에 이제 이끼, 잔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약한 나무다. 그래서 간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나무죠. 화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꽃을 보기 위한 거라든가 관상수 이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초목이다. 그래서 동량목과 약간 대조에는 화초목,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물표나무 이런 거다. 그 다음 을은 아까 했지만 새를 탄다. 새.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을의 특성이 지금 뭐냐? 새는 자기가 앉을 나무를 골라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무리 모양이 멋있다고 아니면 크다고 해서 그 나무를 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가장 연약하고 볼품 없는 나무도 자기가 앉고 싶은 나무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바로 직결이 되죠. 자기 의사. 그래서 새를 묶어둘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묶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을이 나중에 신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등나개갑을 하는 과정에서 신이 을을 자른다. 이거 시퍼런 칼이기 때문에 자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신은 세장을 의미해요. 세장. 철사로 만든 세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을이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근 그러면 저기 과천에 있는 세장 문양으로 새가 그 세장 안에서 날아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게 쳐놓은 그물 세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신금은 바로 집에서 키우는 세장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세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가 가장 또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한다. 의무적이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야만 밤샘을 하고, 하기 싫으면 완전히 몇 날 며칠이고 아무 일도 안 한, 이런 빈둥빈둥 되는 그러한 또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을의 가장 큰 특성이 화초목이기 때문에 약간 화려한 특성, 그 다음에 집착이 강한 특성,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특성, 이런 특성을 가장 갖고 있죠. 인체에서는 바로 오장육부의 오장인 바로 간을 뜻한다. 지난번에 간목을 할 때는 이 다리, 그래서 팔다리는 손발, 팔다리는 손발은 우리가 간목을 의미하지만 이 손가락, 발가락, 지라고 하는 십지, 열 손가락은 바로 이 을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어서 손톱에 이상이 되든가 손톱이 갈라진다, 그렇죠? 이런 것은 전부 뭐냐면 간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톱에. 근데 손발이 저리다, 이건 바로 담에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간목은 손발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은 바로 을목을 의미한다. 그래서 간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이라고 그러는 항은 우리가 돼지고기 집 가면 항정살이라고 팔죠. 항정살. 항이 바로 뭐냐면 목살이거든요. 그렇죠? 목. 그러니까 바로 이 목도 바로 을목과 연결되죠. 지난번에 간목은 눈과 연결이 되고 을목은 목과 연결이 된다. 또 혈관. 그래서
또 손발 저린 것도 간목도 문제가 있지만 을목도 문제가 있죠. 바로 혈관이 막혔다든가 혈관이 좁아졌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의학을 한의학에서는 이 간 쪽으로 그래서 오장과 연결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초목이기 때문에 을목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우리가 간목이라는 것은 땅도 있어야 되고 간목이 가장 필요한 것이 태양, 땅, 물, 그 다음에 해자축 동양지목이 될 때는 경금, 금이라는 게 있어서 잘라져야 되는 입장을 한다는데 을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지만 없어도 을목은 버틴다고 그랬어요. 을목은. 그래서 무토보다는 오히려 기토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기토가 우리가 옥토라고 그랬거든요. 옥토. 그래서 기름진 땅이거든요. 특히 화분에 있는 흙, 정원에 있는 흙은 무토라고 하지 않고 기토라고 그러죠. 기토. 그렇기 때문에 옥토, 굉장히 옥토를 좋아한다. 그래서 바로 이 을목은 기토가 토양이 작아요. 그래서 을목한테 기토는 재거든요. 재. 그래서 바로 을목은 재에 대해서 즉 재물에 대해서 많이 탐욕을 하게 되면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자기가 내릴 땅, 화분에 있는 흙, 포도나무 가서 포도나무 이렇게 뿌리를 해보면 바로 뿌리가 얼마 안 돼요. 그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만 있으면 을목은 바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토가 불하고 그 다음 임수가 뜨면은 간목은 바로 수다 목부가에서 뜨죠. 근데 을목은 뜨긴 같이 떠도 을목은 그때는 연꽃이라든가 어떤 그 수련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콩나물 같은 것도 물만 있으면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은 큰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수라고 해서 조리로 물을 줘요. 조리로. 그래서 정원에 있는 흙, 그 다음에 화분에 있는 흙에다가 물을 줄 때는 거기에서 자라나면 물을 줄 때는 우리가 양동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수라고 하는 이렇게 약한 물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을목은 이것이 개가 편인이에요. 편인. 따라서 을목일주들은 정식 어떤 학문보다는 약간 정식 학문이 아닌 응용 학문 쪽으로 많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인이라고 해서 국어 국문학과, 편인은 문예 창작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변형시킨 거.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을목은 병화가 뜨면 좋다. 근데 을목은 병화가 뜨면은 꽃이 만발을 하는 거거든요. 활짝 핀 것, 목생화니까. 이게 이제 화모 11호기라고 하는. 그래서 11분이 못 가는다. 아니면 꽃이 활짝 폈으니까 이제 뭐 시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병화가 뜨는 것이 을목한테는 그렇게 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특히 겨울철에 병화가 떴다는 것은 겨울철에 꽃이 폈다니까 설중매 역할을 하겠죠. 굉장히 희귀한 꽃은 되지만은 그것이 정상적인 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병화가 강하다, 화기가 왕하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옛날부터 화류지명이라고 했다. 화류지명. 이것이 수양보들 뭐냐고 착착 감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스러움을 또 상징하죠. 부드러움, 유자. 그래서 바로 간목은 강이라는 걸 뜻하면은 이것은 바로 부드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을목은 부드러움. 그래서 강. 그래서 우리가 목의 특성을 곡직이라고 할 때 이것이 직이라고 하면은 똑바로 한 직이라면 이것은 곡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이 간목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을목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을목은 신금을 만나면은 굉장히 흉하죠. 신금. 그래서 신금은 완전히 터부시키다. 을한테 신금이 있다는 것은 거의 진짜 을이 완전히 신강일주가 아닌 다음에는 신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거는 시퍼런 칼을 의미한다. 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이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퍼런 칼을 감고 올라가는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감는 순간부터 잘리죠. 잘려요. 잘려도 이 을목은 땅에 내려오질 못해. 포기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땅에 내려오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감아요. 또 잘리죠. 또 감아요. 또 잘리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을목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이 을한테는 관이에요. 관. 그래서 을목은 신금남자를 만나면, 을목이라는 신금남자는 평생 고생이다. 평생. 즉, 이 남자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끝까지 버티는데 나는 만신창이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칠살이라는 개념을 쓴다. 칠살. 그 칠살은 양대양도 칠살이지만 음대음일 칠살이 굉장히 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양대양은 윈이라고 그랬어요. 윈.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둘 다 필요한 건데 간의 칠살은, 음의 칠살은 굉장히 흉한 것으로 통한다. 따라서 을은 신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을 더 좋아한다. 경금은 결국 애치빔 같은 거예요. 애치빔. 그러니까 그거를 감고 올라가는 거니까 간목보다 더 좋죠. 그래서 을목은 등나개갑이기 때문에 바로 간목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래서 을목이 갑을 만난다든가 경을 만나면 바로 마음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흉이냐 기이냐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안정이 된다. 감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을목이 더 간목보다 왕해지면 속에 있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고 완전히 넝쿨로 감아버리죠. 그 속에 나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을이 많은 경우는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원래 주인이 간목인데 객이 들어와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택풍수에서도 집에 소파나 아니면 무슨 거실 장이나 침대나 이런 것이 그 아파트, 집의 규모보다 크면은 문제가 있다.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주인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소파를 보고 침대를 보고 장을 본단 말이에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평대 아파트에다가 호화로운 식탁을 갖다 놨다든가 엄청난 소파를 갖다 놨다. 그럼 들어올 때 사람들은 전부 소파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객이 바뀌었다 그래요. 또 집주인보다 키가 큰 나무가 필요해서 집주인보다 키가 큰 나무를 주는 것도 주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간목이 주인이 되는데 을목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간목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을목도 무너지겠죠. 나중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아까 태양이 뜨면 화류지명이라고 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특히 해자축월에 태어난 을목은 절대 병화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자축월의 을목은 겨울철의 난초예요. 겨울철의 난초는 태양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요즘 광고하는 게 하는 거 있었죠. 집 나가면 개고상이다.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고생문이 훤하다. 왜냐하면 겨울철 병화는, 해자축월의 병화는 강렬한 태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한 겨우 손발 녹일 정도의 태양이죠. 근데 겨울철은 해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시간보다는 해가 진 시간이 더 많죠. 해만 지면은 바로 영하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근데 을목은 밖에 나가 있으면은 바로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얼기 시작하죠. 얼기.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명할 때 그러죠. 을목일조가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 이름으로 간판 걸지 말라.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바로 해자축월에 태어난 을목은 병화보다는 오히려 정화가 더 좋다. 정화는 전등불, 등촉불이죠. 등촉불이 때문에 뭐냐면 온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온실 속으로. 온실 속에서 을목이 있어서 여기 정화가 떠주는 24시간 켜지는 전등불이죠. 온실 속의 전등불이 약한 것 같지만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얼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난초가 여기서 온실 속에서 꽃을 펴요. 겨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보호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막. 그래서 해자축월의 을목은 반드시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 보호막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을 뜻하는데 직업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철가방. 완벽한 보호막은 공무원, 그렇죠? 교직,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 무슨 공사. 그래서 그런 것이 그죠? 가장 안정된 직장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보호막 속에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내가 여기를 탈피하고 내가 간판을 딱 건다. 누구 해가 건다. 그 순간부터 굉장히 고생이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 자기 이름으로
간파할 것은 안 되고 바로 프랜차이즈, 체인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보다는 정화를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을목은 갑은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을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갑은 어떠한 조건이 완성됐을 때 능력을 엄청 발휘하게 되는 거죠. 뿌리가 3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환경적 요인, 내 어떤 주위의 분위기적 요인 이런 것이 안 맞으면 갑목은 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을목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기가 생기든지 뭐든지 몰라도 제가 아까 했지만 집착이 강해서 집착이 화신해서 님에도 거기서 그 악조건을 해치고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을목은.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자랄 수가 있고 물 천진데서 살 수가 있고 햇빛이 없어서 살 수가 있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시궁창에서도 살 수가 있고 시궁창에서 그때도 그랬죠. 어떤 염산, 황산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바로 집착의 화신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공부하시는 분이 을목일주들은 저는 걱정 안 한다. 잠깐 본인이 마음 먹었으면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을목을 갖고 있는 분한테 언쟁을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거 가릴 때는 을목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결국 싸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으면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물고 늘어지는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약간의 좀 약한 것이 필요하다. 자, 을목은 아까 집착의 화신이라고 그랬어요. 집착이 강하다. 자, 이게 등나무라든가 포도나무, 넝쿨나무죠 한마디로. 넝쿨나무는 처음에 밑에 뿌리를 박을 때 이게 토죠. 이게 을이고 요 토 뿌리를 박을 때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일단 뿌리를 내렸다 생각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이 간목처럼 3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뿌리의 작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을목은 일단 내가 뿌리가 내렸다고 확신이 되는 순간에는 을목의 본연의 자세인 뭐예요?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일이죠. 그래서 을목은 절대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뭔가 나와서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이것이 을목이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일 토라고 하는 것이 재성이죠. 목국토. 재성이니까 동과 여자예요. 동과 여자. 따라서 을목은 동과 여자의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집착을. 근데 일단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 거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월급을 갖다 주죠? 그럼 그 다음에 잊어먹는 거예요. 일단 내가 돈을 갖다 줬으니까 끝났어. 어떤 여자를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 그 여자를 사귈 때까지는 엄청 집착을 하죠. 근데 일단 그 여자가 내 여자다? 저건 내 돈이다? 그러면 그건 싹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고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길이 감고 올라가는 능력이죠. 식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 사람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내 사람이다 파견되는 순간에 나를 무시한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옆에 흙을 가더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요때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을이 바람이 났다? 그거는 진짜 바람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호기심,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을목은 자유업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유업. 어떤 조직생활을 하려면 아까 했지만 보호막이 들어가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새처럼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몇 날 며칠 일을 하고 놀 때는 몇 날 며칠 또 쉬고 이런 프리랜서 직업이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이 을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요 집착을 할 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집착인데 그 다음에 감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주목이에요. 지주목. 그래서 을목은 이 지주목이 없으면은 감을 수가 없죠.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주목이 될 사람 내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내야 됩니다. 즉 뭐냐? 내가 지주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내가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의 특성을, 간목은 맨 땅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을목은 절대 맨 땅에 해당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진짜 그 사람이 힘이 들어. 그래서 너 한번 포장마차에도 한번 해봐라. 근데 을목은 포장마차를 구하는 데만 10년 걸려요. 포장마차를 구하는 데만. 어디 가서 남한테 포장마차를 달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근데 포장마차를 딱 하나 해주면서 이거라도 한번 해봐라. 그럼 그 사람은 3년 내에 그 앞에 가게 사요. 즉 뭐냐? 을목은 지주목이 있으면은 바로 감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주목이 없으면 땅으로 가는 순간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바로 지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을목이다. 반드시 지주목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대모, 간마더, 갓파더라도 있어야 돼요. 누군가 지주목이 될 사람. 정신적인 요즘 멘토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을목이에요. 그래서 간목을 바로 태조 이성계 같이 맨 땅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30m까지 뻗어갈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라고 그러면 을목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반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꽃을 피울 사람. 그 사람은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주목을 해주면은 을목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지주목이 없으면 지네끼리 감잖아요. 지네끼리. 가면 넘어가잖아요. 처음은 나갔다가. 그래서 을목의 특성이 바로 이 지주목. 그래서 지주목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을목은 이제 집착의 화신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를 만나면은 여자가 경금이라는, 이 경금은 제가 지난번에 온달이라고 했어요. 온달. 바보 온달. 을목은 반대로 평강공주. 둘이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극이라는 개념은, 이 합이라는 개념은 처음엔 생극이에요. 생극. 우리 음양오행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예요. 거기에 합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기본 단위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갖고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이라는 것은 원래 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극. 그래서 상극 다음에 상극이 처음에 상극이 아니라 불승이라고 했죠. 불승. 이기지 못한다. 목은 금을 이기지 못한다. 금은 화를 이기지 못하는 불승이 최초로 나왔던 학설이고, 불승이 이제 극이 된 거예요. 목이 금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상생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생극이 나오는데, 이 극에서 양대 양, 음대 음은 우리가 극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대 음일 경우에 양대 음은 이건 극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극이란 말을. 이건 뭐냐면 양은 뭐야? 갑이죠. 갑은 목이에요. 목이 극하는 게 목극토죠. 그러니까 기토, 음이니까 기토를 쓴단 말이에요. 토. 이것은 목이 극을 극하러 가는 거예요. 목극토가 원래. 근데 여기서 양대 음은 극이 아니라 바로 뭐냐? 이때 가서 보도면 않는다는 개념에서 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간합, 육합이라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양대 음이에요. 양극대 음. 그래서 각기 합, 화, 토. 갑이 목이고 기가 토죠. 그 양목이 음토를 극하러 가다가 합을 해버린 거예요. 을경합 금, 경금, 양금이 을목을, 음목을 치러 갔다가 양대 음이어서 을경합이 된 거죠. 정임도 마찬가지예요. 정임도 임수가 정화를 극하러 갔다가 정임합이 된 거예요. 양대 음. 무게합도 양토가 개수를 극하러 갔다가 무게합이 된 거죠. 이와 같이 합이라는 개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극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대 양, 음대 음을 우리가 극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양대 음일 경우는 이걸 극이라고 하지 않고 합이라고 한다. 반면에 음대 양의 경우에 음대 양일 때, 즉 을목과 여기가
을목이 무토를 극한다. 목국 토죠. 음목이 양토를 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극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을목이 무토를 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과유불급에 걸려서 토다 목절, 토다 목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우리가 개수가 병화를 극하러 간다. 수극화가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화다수증.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정화가 경금을 극하러 간다. 금다화식. 신금이 간목을 극하러 간다. 목다금절. 이렇게 과유불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양을 극한다. 그것은 극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유불급. 결국 뭐냐? 역부족이다. 역부족. 그래서 과유불급. 이렇게 과유불급이 돼갖고 오히려 화다수중, 금다화식, 목다근결, 그 다음에 토다목절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상모라고 한다. 상모. 그래서 이때 항상 뭐예요? 질병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목이 토를 극해 되었는데 거꾸로 토한테 극을 당할 때 그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능멸당한다 그러죠. 이럴 때 꼭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을과 경이 을을 만나면 을은 아까 경이 이럴 때는 애티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을은 마음껏 감고 올라가죠. 자기의 능력을. 간목은 속에 간목이 혹시 죽을까봐 걱정을 할 수도 있어. 을목이 감고 올라가면서. 근데 애티빔은 얘는 죽을 염려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간목보다 오히려 더 좋겠죠. 근데 이 경금은 아직 무쇠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련미가 완성도가 떨어진 거. 그래서 온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을목은 한번 가면 안 내려오는 집착이니까 평강공조 둘이 합쳐서 금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목이 변해서 금이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목변금. 목변금이니까 금은 안 변했어요. 온달은 안 변하고 공주가 변한 거 아니에요. 즉 공주가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 금한테 요즘 말로 올인했다. 자기 모든 걸 다 던진 거란 말이에요. 목이 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바뀐 금이 나한테 길이면은 이 사람은 올인한 보람이 있지만은 흉일 경우에는 뭐예요? 홍도라고 했죠. 홍도야 우지 마라. 그러니까 오빠가 있다. 을한테 오빠는 뭐예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한테 가지 말고 갑한테 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올인하는 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합해서 변화노행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 그래서 흉이 되면 그걸 기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반.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변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래서 을과 경이 만나면 바로 하나의 세트가 된다. 그래서 부부연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을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이런 집착, 또 한번 강권한 자유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을목은 이 재라고 하는 토가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좋은 게 여기에서 해서 꽃을 피우는 게 을목이에요. 요 화분에 있는 흙, 즉 옥토가 내 돈이에요. 내 캐퍼가. 이거를 대지가 30만 평 되는 땅에다가 을목을 심어놨다. 이거는 을목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토가 왕하면 바로 재다 신약이 돼버린다. 그래서 바로 병이 생겨버리죠. 목국토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극하는 거한테 극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극을 당할 때 상모라고 했죠. 바로 이 재다 신약도 상모예요. 재가 많아서 내가 극을 못하고 내가 오히려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여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난이 있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제가 볼 때 사주가 이 재다 신약 사주예요. 눈은 풍년인데 입은 흉년 아니에요. 눈은 대물이 많은데 나한테 특대거든. 들어오면 내가 몸 아픈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을목은 재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음간들은 다 그래요. 거의 다. 이 음간들은 이 재가 많으면은 거의 다 재다 신약이 돼버려요. 음간들은. 신금한테는 목이 재물 아니에요. 신금한테 간목이 많다. 그럼 목다 근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정화한테는 바로 화극 금이죠.
금이 많아야 돼. 금이 재성이에요. 그럼 금이 너무 많다. 경금이. 그럼 금다화식. 전부 뭐냐면 재 때문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재 때문에. 그래서 은간들은 이 재가 많으면은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관으로 빼줘야 돼요. 재생관으로. 그래야 재물의 기운을 빼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은간들은 뭐야? 실속보다 뭐를 따지는 거예요? 명분을 따지는 거예요. 명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리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몸이 약해지는가. 심지어는 제가 그래요. 돈 벌으면 그 돈 다 네 몸으로 들어갈 거다. 돈 벌면 몸이 아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를 베풀면 살라.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쭉 나왔지만 어떠한 그 금이라고 하는 것도 합을 이루는 금이냐 나한테 극을 하는 금이냐 토도 내가 뿌리를 내릴 토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땅이냐 그 다음에 물을 내가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물이냐 받아먹지 못하느냐 이런 거를 서로 살펴서 나한테 득시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간목과 다른 점은 다시 말씀드리죠. 간목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태양도 떠야 되고 물도 풍부해야 되고 흙도 넓어야 돼요. 근데 을목은 그러한 조건이 꼭 구비가 안 돼도 을목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게 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바로 밟아도 올라오잖아요. 바로 을목이 그러한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의 특성은 이 정도가 하자면 을에 대해서 물상은 쭉 이제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을을 갖고 있는 을목일간들 특히 을목일간들은 이러한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을 옆에 과연 갑이 있을 때 정이 있을 때 경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춘목 봄철의 을목과 여름철의 을목과 가을철의 을목과 겨울철의 을목이 각각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